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의 매수 사인까지를 설정해서 내보내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5분봉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좀 잡아드릴 거고,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는 일단은 이제 21,200원 시초가 넘기면서 거래 수반된 흐름 속에서의 기준 거래량 부분이 이제 830억까지 거래 대금이 형성이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수급 쪽이 더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거래 대금은 좀 더 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변동성 보시고 저점 편입의 기준이 잡히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대밀릴 때의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추가 재편입은 이제 고점 넘길 때, 그리고 시가와 저가의 3분의 1, 저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지점, 이 부분을 재편입, 신규 편입, 추가 편입 이런 기준점에서 이제 놓고 볼 수 있는 범위로,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거래대금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는 12시 전 오전장의 기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IT 전반적인 강세 속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새롭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요. 수급 논리죠. 지금 들어와 있는 대덕전자의 수급이, 이것이 이제 누적적인 수급이 됐든 매집이 됐든, 아니면 공매 부분 들어왔던 부분에 대한 상환이 됐든 대차 상환이 됐든, 어떤 기준에서든 일단 지금 가격대에 수급이 유입돼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의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의 기준이 되는데, 바닥에서부터 그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에요. 누적적인 수급이 얼마나 되려나요? 11월부터 해서 들어왔다고 쳤을 때 4,900만 주, 5천만 주가 채 안 되는 종목인데요. 11월 달부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누적. 그러면은 250만 주니까 대략 그래도 5% 수준의 매수는 진행이 됐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자를게요. 어차피 이제 영상 녹화하는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다 잘라서 기준점 잡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아름아름 수급 범위가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11월 5일 기준에서의 흐름이 되겠네요. 수량은 좀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일단 1일부터 해서 누적 하여간에 놓고 보고, 이 부분에 이제 사모펀드, 그러니까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고 들어오는 쪽에 수급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연기금 쪽, 그리고 투신, 긍정적이네. 기타 법인까지, 수익 게임하러 들어오는 기타 법인까지, 그렇게 해서 금융투자 쪽까지 해서 전체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은 기준이다. 대덕전자 부분에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도 한번 들여다봤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때는 매집이 월등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시가총액이 이제 1조 미만, 1조 전후 이렇게 형성돼 있을 때라 추세적인 수급 범위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떨어졌죠. 거래 터트리면 언제든지 또 나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급 범위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1일까지의 누적 평균 단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의 매수 평균 단가도 같이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매집 이후의 흐름인데, 그쪽은 월등히 수급이 들어왔던 쪽이고, 대덕전자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 기준에서의 5% 범위에 문자까지는 안 나간다 그랬어요. 개별 매매 기준. 원체 이제 우리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전체 종목을 다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압축해서 이제 들여다볼 거고요. 277만 주, 그리고 이제 오늘 월등한 수급이 들어와 있어서 수급은 이제 확산이 될 겁니다. 그죠? 프로그램 쪽에 수급 감안하면 1%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277만 주 나누기 4,940만 주 기준 잡아주면은 결론은 이제 5.61%, 적지 않습니다. 5.61%의 매집이 단행돼 있고, 매집 평균 단가는 26,600원 정도 됩니다. 개인들 매도 단가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교육받은 것처럼
매집주의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매집주의 요 기준이죠. 2007년도 도서 자료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때 다 설정을 해놓은 기준입니다. 5% 이상 10% 범위 30에서 50%는 들어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오늘도 추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5%는 진짜는 월등히 넘기는 거죠. 그럼 요 정도 범위다. 그랬을 때의 실질적인 그런 평균 단가 대비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까지 포함하면 이제 주가는 더 올라가 있어요. 사실은 평균 단가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130% 잡으면은 얼마? 26,700원 뭐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26,600원 대비 30%니까 그렇게 되네요. 26,700원. 26,500원이라고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26,000원 곱하기 2차 목표 주가 설정 범위 50% 150% 해주면 39,900원 31,000원 정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매집의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이 정도. 근데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있으니까 30% 1차적으로 26,500원 잡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평균 단가도 설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창구 동량까지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동량 보시면 11월 1일부터 대덕전자 21일까지 순매수 기준의 창구 동량은 고르게 분산이 돼 있어요. 그죠? 오늘 과연 이제 얼마까지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고 어느 정도까지 방향성을 줄 거냐 변동성을.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을 놓고 봤을 때 비슷한 시가총액인데 매집은 17% 18%까지 진행하면서 시세는 그렇게 많이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도 뭐 그렇게 뭐 무조건적으로 단기적으로 막 엄청난 수급이 추세의 흐름이 연동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뭐 정상적인 범위에서 들여다보고 대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누적 수급 범위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급 범위가 11월 달 이후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겠죠.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거래 부분은 사실 더 터져야 되는 게 옳고요. 거래는 최소 이제 우리 기준이라면 1,0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500만 주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은. 1,000만 주. 다만 이제 오늘 들여다보는 이유는 거래를 어찌됐건 수반시키고 움직임을 주는데 마감 때까지 이렇게 된다면 거래가 오후장에 충분히 더 실릴 수 있다. 그럼 1,000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거래대금 그 최상위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지금 800억 원대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순위가 3, 4, 5, 6, 7, 8, 9, 10, 11, 12 잠시만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아유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래도 17, 18, 19, 20, 21, 22, 23, 24 뭐 이렇게 멀리 있죠? 25이네요. 25여도 시가총액 몇이에요? 얘가 시가총액이 280이 정도 놓여져 있는데 거래대금 25이면은 뭐 나쁘진 않은 거죠. 또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이 최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덕전자 프로그램 순매수는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대덕전자의 이제 오늘 기준에서의 전략 부분 차분하게 또 올려드릴 거고 일단은 단기 뭐 5% 기준이라든가 이런 범위 설정해서 문자는 하회간에 고민을 많이 해서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5분봉, 일봉 기준에서의 갭상승 이후에 이 흐름 그리고 돌파갭의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갭에 대해서도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최저 바닥 기준까지 혹은 의미 있는 직전 저점의 흐름까지 좀 짧게 보면은 요 자락이고요. 의미 있는 지지라인 18,000원 기준 그리고 위쪽 방향에서는 갭이 나온 구간 27,000원 그러면 2,700원 뭐 대략 한 3,000원 잡으면은 21,000원 대비 3,000원 24,000원 기준 23,000원 24,000원 23,500원 하여간에 그 정도 기준을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니까 충분히 일본 기준에서의 오후장까지의 추세 강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매집이 진행돼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펀더멘털적인 부분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볼 수 있느냐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꼼꼼히 따져보고 대처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일단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한번 놓고 볼게요. 지금 기술주들이 예전처럼 뭐 성장주다 그렇지 않아요. 가치주의 기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자산 가치 부분은 제한적인데 성장주보다도 실적주에 가까운, 가치주라기보다는 실적주에 가까운, 또 실질적인 실적주인 그런 기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PBR이 1.67배면은 그렇게 뭐 아주 버거운 수준까지 되지는 않고요. 지금 컨센서스가 거의 제한적으로 나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가총액이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고 평상시에 거래가 그렇게 월등한 종목은 아니라서 순이익 전망보다 이제 영업이익 쪽의 확대, 영업이익의 성장, 개선, 또 호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준이 잡힙니다. 영업이익까지의 기준. 그래서 설정 범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컨센서스가 제한적으로 나와 있지만 영업이익이 이제 저 정도 수준이면은 뭐 저평가라고 놓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저평가라고 놓고 보기엔 그런데 컨센서스 부분에서 실적 개선폭, IT 업황의 개선폭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2022년도에 영업이익 부분 조금 더 상향된다면 PER 부분, 여기서 순이익이 이제 얼마큼의 순이익으로 형성이 될지는 뭐 추정치가 없으니까 뭐 제가 추정하기는 그렇고, 결론적으로 PER이 10배 이상으로 훌쩍 넘어가 있지는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10배 초반 저 실적 범위라면은 PER이 10배 수준, 10배 뭐 11배 요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뭐 기술주 기준의 성장성까지를 감안했을 때 저평가 수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PBR 부분, 자산가치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쪽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번 그 설정 범위를 가져갈 때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냐면 첫 번째는 거래가 대량으로, 초대량으로 이제 터지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군들은 뭐 수급이나 이런 범위를, 뭐 프로그램 쪽이나 이런 범위를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BNC가 프로그램이 뭐 월등하게 실리면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모를까. 또 혹은 위메이드가 이제 프로그램 쪽도 일부 있으니 고점 돌파할 때 프로그램 쪽이 들어오면서 거래는 제한 쪽이라도 치고 올린다라든가. 이런 기준점을 잡는데 대덕전자의 기준은 오늘 그러면 주가의 견인은 누가 했어요? 프로그램 쪽이 다 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누가 써요?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 위주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 흐름이 지속되면서의 기준이니까 그렇다면은 그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23,000원을 넘기면 거래는 터지죠. 근데 오늘 68만 7천 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있는데 글쎄 지금 강도에서 이제 뭐 100만 주 단위 이상으로 더 들어올지는 뭐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400만 주 거래는 갖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00만 주 수준의 거래, 2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그냥 결론적으로 얘는 이제 그 거래량도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거래량 플러스 프로그램 쪽의 수급까지 놓고 보면서 최소 거래량은 20만 주만 터져줘도 20만 주만 터져도 점진적인 추세 강화는, 고점 돌파는 계속 기대할 수 있는데 20만 주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눌려질 때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유입된다면 그건 나쁘지 않다. 또 월등한 강세를 띄기 위해서는 3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그러니까 23,000원의 물량 막 잡아가면서 그런 흐름이 연출돼야 된다. 그럼 지금의 전략 기준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들여다보는 거죠. 이제 3분의 1 지점까지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프로그램이 살아나느냐, 계속 매수세가 유입되느냐. 그럼 저가와 고가의 기준의 3분의 1은 22,100원입니다. 그리고 2분의 1 기준은 21,730원이니까 21,750원입니다.
그러면 요 범위까지 혹시라도 내려왔을 때 프로그램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데 내려오느냐? 그러면은 이제 저가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밑으로 이제 내려오든 아니면 저 고점을 넘기든 거래량이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이냐? 그 기준입니다. 거래량이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이냐? 당연히 이제 시그널 부분은 돌파를 해서 강세 기준으로 형성이 돼야죠.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23,000원 공방까지 해서 거래량은 터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요 밑에서 맴도는 기준에 뭐 22,850원, 22,900원, 950원을 찍으면서 살짝 올라가는 거는 프로그램이 조금씩 더 들어오면서의 기준에서도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기준 설정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예요.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의 눌림이냐, 또 돌파냐, 그리고 프로그램 없이 눌려서 미끄러지느냐, 아니면 돌파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5분봉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봉 들여다보셨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월봉 기준에서의 누적 수급 보시면은 지금의 기준의 누적 수급이 이것이 뭐 공매도 상환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기에는 수급 범위가 이제 좀 많아요. 많은 기준이 되고, 거래대금 부분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으면 안 되겠죠. 거래대금이 이제 좀 형성이 돼야 되고, 일주 월봉 기준의 주봉 기준 정도에서도 거래가 지금 뭐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매직 시그널도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 하나 보고 일주월봉 기준은 이제 나중에 일주월봉의 기준에서 전체 추이 기준에서 한번 좀 들여다보는 전략, 그렇게 설정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텍스 전략 그 파일 기준 잡아서 들여다볼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주봉 기준에서는 요 정도 범위, 어디 하반기 범위 이렇게 볼까요? 7월 이후에 하반기의 기준. 그다음 월봉은 이제 뭐 전체를 다 보더라도 무리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주 월봉 기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형, 샛별형이 됐든 또 변형, 상승 형태 확인형이 됐든 그 기준, 또 갭을 메꾸고 있는 그 흐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변형, 뭐 상승 형태 확인형이 됐든 그 위쪽의 흐름이라는 거, 신고가의 기준. 그다음 여기서도 이제 갭이 나온 흐름 속에서 앞전 고점 돌파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거래가 월등히 터져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다 긍정적입니다. 펀더멘털적으로도 뭐 고평가가 아닌 상태에서 수급까지 유입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준에 이제 흐름 매직 계산기로 다시금 보겠습니다. 아름아름 이제 프로그램 조금씩 더 들어오면서 주가 견인차 역할이기 때문에 매직 계산기 들여다 보시는 기준에 또 가격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좀 전에 이제 설정해 놓은 그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새로 하죠. 뭐 이렇게 해서 캡처 화면에 22,900원이 이제 고점이에요. 22,900원이 고점이고 보겠습니다. 대덕전자 22,900원 고점, 그 범위에서 흐름 지금 850원이라고 기준 잡고요. 900원이 고점이고 만약에 이제 이런 편입 단가가 설정돼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매입 가격 대비 고가 차익 실현 범위는 1.5%, 그다음에 뭐 3%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고점 넘길 때의 기준, 저가와 고가 대비해서 3분의 1, 2분의 1의 기준, 그다음에 거래량 현재가의 기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점 설정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수급이 더 들어오느냐의 여부, 그다음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을 넘기느냐의 여부, 또 혹은 미끄러지느냐의 여부, 뭐 이런 부분들 설정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텍스 전략으로 다시 수정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저 위의 물량을 결국은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저 위의 물량을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들어와야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들어와야만 올라갑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매직 계산기 기준에 이제 12시 15분 기준에 현재가의 기준은 22,850원이었고요. 그리고
22,850원. 그리고 상승률은 9.59%.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1,292억 원. 그리고 거래량은 411만 1,665주. 거래대금이 909억 원. 그리고 이제 12시 15분 기준에 거래대금은 아까 25위였죠. 그리고 순매수 기준이 3위. 그래서 거래대금은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25위든 뭐 20위든 크게 순위 바뀐 부분은 아니고 고점이 22,900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9.83%. 83%.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1.5%의 기준에 22,600원. 그리고 3%의 기준은 22,200원.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은 고점을 재차 넘길 때 기준 10%라고 잡습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 10% 기준 1조 이상이니까요. 어찌됐건 그렇게 하고 저가 기준 대비해서의 그 3분의 1 지점이 22,200원입니다. 그리고 21,800원. 요 지점이 이제 재편입, 신규 편입, 추가 편입 뭐 이런 기준으로 의미 있는 거래량 이제 1,000만 주 잡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1,000만 주는 잡혀야 되고 일봉의 최소 5매매, 20매매 그렇게 하고 이제 수급 범위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매직까지 자료 부분을 보여드렸고 다시금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밑에 있는 걸로 오시든 어떻게든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상품 나와 있고요. 또 VVIP 별도 상담 전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움직임 가져가시고 좀 수익 좀 잡아내시고 그러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지금같이 좋은 장에 좋은 수익 범위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녹화 방송 올려드리고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